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외대부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전유리입니다. 오늘의 모토는 중3, 고3 이렇게 정해봤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3이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은 고3 커리를 타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지만 자사고에 가서 상위권에 진입하여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 남은 6개월, 그러니까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고3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시험과 고3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하여 성취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사고를 왜 가야 되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는 싶은데 상위권에 못 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맞아 자사고 가서 꼴찌할 바에는 일반고 가서 1등 하지 뭐 이런 마음 이렇게 대학원 했는데 일반고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자사고 아이들도 가르쳐보니까 그냥 공부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일반고에 전국 20등 안에 드는 아주 상위권이라고 불릴 만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대하는 태도는 왜 내가 이것 이상을 해야 되죠? 라는 마인드예요. 딱 필요한 것만 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의 것은 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자사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탐구심도 있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자세들도 있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알아내는 거에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좀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중간고사 이렇게 끝나고 시험을 좀 못 쳐서 상담을 받으러 온 애들 케이스를 보면은 그 전까지는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대요. 그런데도 학교 성적이 너무 잘 나왔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물론 기본기가 탄탄하고 수학적인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막상 이제 프로들의 세계인 자사고에 입학을 해보니 거기에는 완전히 전 과목을 많이 훈련한 친구들이 대거 입학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실력은 있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50분 내에 24-5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었겠지만 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빠르게 푸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후회를 하고 학원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지금까지는 혼자 해오다가 이렇게 딱 학원에 그냥 저의 티칭 하나만 받아도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중간고사 때는 중간 이하의 성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수업을 그냥 그것만 받음으로 성적이 오르는 게 이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데다 보니까 그냥 그 학교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의지나 아니면 꼴찌를 하더라도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사고에 가서 수학을 잘하려면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적 분포에서 보시다시피 외대부고는 일단 표준 편차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평균도 높고 균질한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적 분포도가 촘촘해요. 그래서 한 개만 틀려도 그냥 등급이 지금 현재 등급으로는 2등급, 3등급으로 쭉 내려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잘하려면은 일단 실수가 없어야 돼요. 외대부고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아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는 프린트 내준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아이들이 프린트는 쉽대요. 근데 시험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문제를 선생님들이 냈는지를 저희도 왜 이걸 내셨을까? 이렇게 우아한 적이 많았거든요. 이유는 하나겠죠.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그런데 외대부고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부교재에 충실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공부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내주시는 그 범위, 한 700문제 정도 되는 그 범위에만 충실하고 훈련을 제대로 한다면은 거기 이외의 문제는 제가 매칭을 해봤을 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충실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만 제대로 한다면 외대부고에 가서도 충분히 고1 내신에서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솔직히 학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만 충실하면은 외대부고에서 내신은 잘 딸 수 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학원의 도움을 적절하게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느냐? 저희는 부교재에 충실한 변형 문제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루즈해지거든요. 풀어서 맞췄다.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계속 해줘야 돼요. 시간 압박이 들어가야 되고 난이도 조절이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을 때도 있고 또 쉬운 문제가 많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 아이들이 놓였을 때 그거를 적응하여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훈련과 그리고 변형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푸는지 거기에 대한 도움을 적절히 주고 있습니다. 1등급이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외대부고의 3등급 안에만 들어도 이거는 60명 이상씩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고 150명 이상씩 의치한 학수를 보내는 학교인데 3등급 안에만 들면 전국에서 탑 아니겠느냐 하는데 지금은 등급제가 바뀌다 보니까 2등급도 125등이고 3등급도 244등이니까 충분히 자사고에 가서도 관리만 잘 하면은 대학 입시에서는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위 커리는 다 그래요. 2학년 때 모든 수능 과목을 완벽하게 마치고 3학년 때는 좀 여유 있는 과목, 부담이 없는 과목을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학교가 수능 공부를 시켜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능에 방해되는 거를 강요하지는 않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대부고도 그렇고 북일고도 그렇고 거의 2학년 때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가 돼서 3학년 내신이 조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예전 같으면 2학년 때 너희 다 끝내고 3학년 때는 이제 적절히 들으면서 수능 공부해 라고 했다면 지금은 3학년 때 등급을 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를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개정 고등 수학 1위 표를 보시면 지금 1번 선택에서 배수, 미적원, 확률과 통계가 수능 범위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2학년 때 이제 탄탄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권장하는 게 서울대 의대나 다른 의대에서 권장하는 게 즉 미적2로 이름이 바뀌었던 현재 미적분과 그래서 기하까지도 이 정도는 꼭 필수로 들어라고 권장을 할 것 같고 과학계열 진로 선택에서 이제 자사고들은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고보다는 좀 다양한 수학이 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3 때 보면은 서명대 수학, 이산 수학, 고급 수학 이런 것들이 열렸는데 바뀐 과목에서는 추천드리는 건 전문 수학이 미적, 확통, 기하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짬뽕되어 있는 대학 수학 내용이거든요. 이 정도 아니면은 이제 미적분을 워낙 대학에서는 좋아하기 때문에 고급 미적분 이 정도를 들어두면은 수능 과목이랑 연관도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 이 과목을 이수했을 때 이 학생의 능력을 이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런 과목들이 학교에서 아마 개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과목들의 특징은 수능 과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능 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수능 부분이랑 조금 거리가 먼 부분들은 좀 축소를 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고교 학종제로 바뀌어도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능까지 잘 칠 수 있게 과목을 개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까지 미리 대비를 해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제 문학미탐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5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째는 자사고 사인주의학반 커리큘럼을 7월부터 12월까지 시간표를 쭉 올려두었어요. 이제 미적2랑 그리고 대수, 미적1로 메인 진도로 나가게 되는데 대수, 미적1은 수능 범위다 보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 대비를 하는 쪽으로 메인 진도는 이제 미적2를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조금 깊게 다룰 거예요. 워낙 대학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미적2랑 연관되는 과목이 전문수학과 고급 미적분이라고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수학에 나와 있는 이 미분 부분에 역삼각함수의 그래프 파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과목 간의 장벽을 부수고 다른 과목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접할 수 있게 그리고 고급 미적분에 나오는 역급수나 테일러 급수 같은 경우는 이미 배치에서는 이미 가르치고 있었던 파트긴 해요. 고급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나오기 전부터 이런 부분과 함께 접목하여 미적2를 좀 차근히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특강에는 기하를 열 생각이고 겨울방학 때는 수능 단위인 확률과 통계를 좀 살펴볼 계획인데 기하를 하면서도 전문수학이나 고급 기하, 고급 대수에 있는 벡터 파트랑 같이 접목해서 좀 미리 아이들이 보고 갈 수 있게 자사고 아이들을 훈련시킬 계획이고요. 확률과 통계는 선택 과목 중에 이산수학이랑 제일 연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랑 과목 간의 장벽이 없이 살펴보고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이렇게 커리를 짜 놓았습니다. 또 1월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공통 수학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1월까지 미적분의 진도가 끝나고 12월부터는 공통 수학 1, 2 심화를 한 번 더 이제 다지게 될 거거든요. 공통 수학 새로 들어오게 되는 파트가 행렬이에요. 원래 있었다가 빠졌던 부분인데 다시 추가가 되면서 그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행렬 같은 부분은 지금 빠져 있지만 고급 대수에는 역행렬과 선형변환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행렬도 깊게 다루고 보낼 생각입니다. 1월에는 이제 학교별 반으로 입반이 되어서 북일고면 북일고반, 외대부고면 외대부고반으로 가서 1월부터는 공통수학 내신 대비로 쭉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과목 간의 벽을 아우를 수 있는 공부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가는 게 첫 번째 저의 상위권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패스 제도가 있어요. 시간표를 보시면은 두 개의 종류의 테스트 확인되실 거예요. 하나는 내신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모의고사 테스트가 있거든요. 매달 8회차로 수업을 구성을 해놨는데 8차 시의 수업 중에 4차 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현재 외대부고 아이들이나 북일고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원 중간고사 시험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고, 8월에 4차 시에는 수원 기말고사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2 아이들이나 고3 아이들이 치르는 시험지로 시험을 치고, 현재 얘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 정도 성적이구나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질 계획이고, 이거는 수특, 미적 이렇게 총 6번의 시험이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에요. 그리고 매달 8차 시에는 수능 테스트로 고3, 3모, 6모를 거쳐서 수능까지의 범위를 적분을 기준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각각 4회차, 8회차에 이루어지는 테스트는 등급 컷 이상이 되어야 패스가 되는 거고, 등급 컷이 넘지 않으면은 계속 재시험을 치러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복습할 수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항상 고3 아이들이랑 하는 게 있었어요. 새로운 미션이라고, 예전엔 6시였는데 이제 7시에 문제를 주면 아이들이 풀어서 저한테 확인을 받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고3 아이들이랑은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중3 아이들한테도 적용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월 수금 7시에 이렇게 하나씩 주면은 아이들이 꼭 풀어서 미션을 통과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침 공부라고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트를 한 달에 100개 이상 모으면 상품이 그런 시스템으로 아이들이랑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서 중3 아이들도 12월까지는 새로운 미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거 뭔지 아시죠? 그죠? 제시, 3시, 4시 50까지도 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패스 제도니까 내신 시험이든 모의고사 시험이든 일정한 점수가 넘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시험을 칩니다. 일정한 수준이 넘어야지만 통과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시험을 치르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적표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닉네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 기준이 안 되면 계속 될 때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별명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뭔지 아세요? 네?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읒, 디귿, 리을. 제가 여기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지방령이라고 했어요. 매일 나오고 여기 이제 살다시피 하니까 아이들의 클리닉이나 관리 같은 경우는 컴플레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끝까지 성적이 오를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관리할 테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그 6개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데스크나 학원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학교별 특징은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